자, 그래서 관건은 이 혼란스러운 주식시장 회복 전략은이라는 제목이 나갔지만 결국 반도체 주식이겠죠. 그렇죠. 네, 반도체주가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에 따라서 또 우리 시장의 방향성도 함께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 모셨습니다. 투데이 인사이트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상상인증권의 김장렬 상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모셔놓고 사실은 반도체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네. 이 많이 오른 이유와 미국 증시 강세 요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제 증시는 또 네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조금은 하락했고 예. TSMC가 또 ADR이 2% 급락했거든요. 네. 우리나라 반도체 중심의 투신 회복이 어떤 영향을 줄지가 전 조금 궁금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TSMC 뉴스는 개별적으로 뉴스는 딱히 나온 건 없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좀 이따 나중에 한꺼번에 얘기를 하고 네. 애플이 주가가 이제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나스닥이나 그 이제 그 IT 주식들이 빠진 것 같은데 네. 애플의 블룸버그 뉴스 나온 거죠. 그 일부 그 부서에서의 고용이라든지 이제 비용 지출을 이제 10% 5% 늘리는데 그걸 슬로우하겠다. 맞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슬로우 하이어링하고 그 익스펜스 그로스거든요. 이제 그 소스라치게 논한 건데 이게 보면 말이죠. 반도체건 뭐 이렇게 다 모든 게 작용 반작용이거든요.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네. 투자를 삼성 원래 마이크론이 정확히면 7월 1일 날이죠. 우리나라 시간 7월 1일인가요? 그때 이제 마이크론이 반도체 투자를 줄이거나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은 좋았는데 가이던스가 나빠지면서 투자를 줄일 수도 있고 그다음 빅그로스도 이렇게 늘릴 걸 조금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이따가 걔네들이 일주일 뒤에는 뭐 공장에서 무슨 정전이 일어났다 그러고 그 엊그저께는 이제 하이닉스 블룸버그 하이닉스가 SK 그룹을 얘기하면서 내년도에 이제 투자 계획이 아마 25% 줄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죠? 나쁘게 반응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나쁜 그 경제 상황, 무슨 위기 상황 이런 얘기 나오면서 당연히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그러니까 리액션을 이제 한 거라 반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작용하기 전에 주가는 빠지죠. 걱정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리액션을 하니까 그 강도가 어떻게 될지 가늠하면서 너무 많이 빠지면 좀 반등하고 이런 형국이거든요. 자 봅시다. 어쨌든 간에 예. 지금 이제 한 달 전에 6월 13일 한국으로 6월 13일 14일 했을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제가 이제 그날 아침에 모닝 미팅 때 나오면서 예. 장은 2,300까지 빠진다. 예. 삼성전자는 57,000원, 61,600원 정도가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 달 동안 다 고스란히 내려갔다 고스란히 그 정도 올라왔죠. 예. 삼성전자는 아직도 그때 비슷하게 돌아갔고 근데 보시면은 그 미국인 나스닥의 애플이나 뭐 아까 엔비디아 그다음에 마이크론 전부 다 한 달 전 숫자보다 낮지가 않아요.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제 그저께 올라갔잖아요. 많이. 네. 근데 그래봤자 이제 거기 못 쫓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숨고를 마친 거다. 숨고르기 맞춰간 거다 보시면 되고 어쨌든 액션에 대해서 나쁜 경기 침체라는 액션에 대해서 리액션으로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가격 전가 전 단계에서 가격 내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 줄이니까 너네 말도 안 되는 거 나한테 요구하지 마. 고객들한테. 이렇게 대응하는 전략이 나오는 건데 과거 10년 전, 20년 항상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지나치게 빠질 필요 없죠. 그렇게 보는데 그런 리액션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리액션이 어떻게 될지는 3개월, 6개월 가봐야 하는 건데 주가 빠졌으니까 그걸 만회하는 정도로 올라오면은 우리가 한 달 전에 소스라치게 놀라서 뭐 1% 금리 인상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너무나 명확한 거로 해서 약간 숨고르게 했으니까 그만큼 올라가면 삼성 6만 원, 하이닉스 뭐 9만 원 후반대까지 올라간 거는 그전 바닥이 되겠을 때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수급이 비었으니까 외국인이 사죠. 외국인이 왜 사느냐? 용기가 있으니까.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만약 앵커님이라든지 내가 시장을 좌지우지하면 내가 사면 따라 올라갈 수 있다면 움직이니까 외국인이 먼저 움직이고 기관이 움직이고 개인이 움직이겠죠. 어제 개인이 샀을 거예요. 아마 기관은 계속 팔았을 텐데 아마 빠지겠죠. 오늘 시작할 때 1% 이상 빠지게 되면은 기관이 살 거라고요. 외국인은 이익 실현하고 이런 패턴을 가면서 그 back and forth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만 전저점은
전저점은 제가 봤을 때 완전히 지났다. 지켜진다. 전저점이 이제 57,000원, 9만 원 초반, 네. 9만 원 빼졌나요 하이닉스한테? 그렇게 갈 확률은 아마 거의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결국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뉴스로 나왔다라는 그 자체가 그동안의 주가 하락을 설명해 주는 거고 이게 또다시 악재가 터진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반응을 보고자 싶었던 거다.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가격 자체는 워낙 싸져 있고 뭐 감원이니 이런 거는 어차피 안 좋아지는 거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거를 좀 뭐 감내해서 가는 거다. 아니 한번 보세요. 테슬라도 그렇죠. 난리를 했지만 저번에 뭐 사람 그 아저씨 아저씨. 엘런 머스크가 엄청나게 사람 감원한다 아니다 뭐 했다 했지만 결국 그게 뉴스가 그 주가에 펀더멘털에 영향을 줬냐고요. 아니죠. 테슬라도 다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예, 어쨌든 그 그게 관계없어요. 우려를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든지 고용이 좀 부진해지고 수요가 둔화되는 걸 사실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10만 전자에서 5만 전자까지 다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악재를 소화해 나가는 닥터 과정이다. 둠 시나리오 우리가 네. 흔히 이제 누구죠 루비니 교수가 네. 얘기한 항상 틀리지만 어쩌다 한번 몇십 년을 맞으면 큰 영향을 준다고 하시는 늘 그분. 하락을 얘기하니까 한 네. 번쯤 맞히죠. 네, 그러니까 그분 시나리오대로 네. 부채 위기, 신용 위기 비스무리하게 하면서 그 경기 침체는 뭐 한 9개월 되고 이렇게 되면은 전저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했을 때 정상적인 전저점은 삼성전자가 57,000원. 근데 닥터 둠스는 5만 원 초반까지 갈 수 있다 이건데 그거 없어지고 나면은 57,000원은 지켜지는 거고 수급이 붙었기 때문에 웬만했을 때 6만 원 이하 가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근데 큰 그림은 그렇게 네, 말씀드렸어요. 두 분이 굉장히 얘기가 잘 통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뭐 자주 아, 얘기 좀 자주 할거 아니에요. 자주 뵙는군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지금 반도체주에 대한 우려를 이미 다 반영을 했다. 바닥을 딛고 이제 슬슬 그러니까 바닥을 다져가고 있다. 그런 톤으로 네, 해석을 그렇게 해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무님께서 네. 시장을 그렇게 좋게 안 보셨었어요. 저랑 한 달 전, 두 달 전에 방송. 지금도 시장을 별로 좋게 안 봅니다. 어, 좀 이따 그래요? 말씀드리겠지만 그 코스피 전망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시장 네.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안정을 찾지 않으면 장은 없다라는 게 제가 한 달 전에 2,300 맞아요. 내려가면서 말씀드렸고 굉장히 용기 이상이니까 있게 시장의 예. 하단을 낮추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반락은 되겠죠.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락이 되는데 그때 기관들이 살 것이고 제 생각에는 외국인은 또 뭐 열심히 팔리겠지만 뭐 아주 많지 않으면은 사실은 오늘 내려갈 때 사든지 아예 관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장에 아까 전체적으로 안 본다는 것은 다른 주식 보면은 순환매인데 힘이 없어서 가다가 멈추고 무슨 섹터가 이렇거든요. 어느 섹터든 간에 예. 뭐 이유는 있겠죠. 아까 앞전에 뭐 2차 전지도 얘기했지만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하고 조선주는 뭐 또 어떤 건 유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런 주식도 막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고받고 하는데 확실한 컨피던스를 갖고 움직이는 섹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약세장의 흐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삼성 하이닉스가 리액션으로 올려놨지만 바닥에서 이제 숲에서 암흑 같은 숲에서 벗어나긴 했는데 전체 장을 다 끌고 갈 수 있는 동력 정도는 아니거든요. 왜? 삼성 하이닉스도 어닝은 내려간단 말이에요. 어닝이 3분기에 별로 안 내려가도 만약 금리 인상 속도가 계속 빠르면 75, 50, 55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아마 3분기가 9월, 10월 정도의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한 번 더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넌스톱으로 삼성전자가 7만 원 간다든지 하이닉스가 11만 원 간다든지 이런 확률은 또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장은 안정화시키는데 기여를 한 정도인데 아까 리액션은 했지만은 어닝은 떨어지는 것이 또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최소한 봤을 때는 9월, 10월 정도 했을 때 장 자체가 넌스톱으로 2,600, 700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그건 또 좀 지나친 낙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상무님은 이제 저희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코스피 전체적인 전망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우상향하면서 지나치게 낙관을 갖고 그러긴 가겠지는 없죠. 말자. 네네, 그럼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변수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되는 변수는 지금 액션, 리액션이 계속 액션, 리액션이 나올 거거든요. 리액션은 긍정적인 건데 근데 어닝이 내려가는 건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줄다리기 게임을 계속하는 거고요. 네. 한국 시장은 여기 원고를 쓰려고 하는데 한국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워낙 약세가 좀 수그러드는 것이 가장 트리거거든요. 원달러 환율의 변수다. 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자주 하는 게 아니고 이번 달 내일 모레 22에서 나오는 뭐 그 유럽에서의 금리 인상 못하면은 유럽이 약하면 유로가 약세되고 그렇죠? 달러가 네. 강세했을 때면은 지금 108 달러 올라갔죠. 강세인데
이것이 그렇게 안 되면 빨리 이렇게 안정화 안 되면은 외국인이 좀 샀지 않습니까? 삼성하이닉스에서 멈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가장 큰 한국의 좀 스피시픽한 이슈 같은 생각이 가장 드는 거죠. 그것이 이제 외국하고 다른 가장 큰 이슈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중국하고 관련되니까 중국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아까 앞전에 뭐 코로나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코로나는 별 문제가 없다 봅니다. 7만 명이 나오든 10만 명이 나오든 어차피 사람들 그 락다운 안 갈 거니까. 근데 중국은 락다운을 갈 수 있잖아요, 다시. 네. 그래서 중국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2분기가 거의 뭐 성장이 안 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6월부터 좋아졌잖아요. 3분기부터 다시 좋아져갖고 전체 중국 시장 성장률이 한 3% 이상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또 코로나 변수가 되고 하니까 혹시 우리나라와 달리 비이성적으로 또 락다운을 한다면은 우리나라에 다시 중간재 수출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닝 예측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환율과 중국의 반등, 중국 시장이 공급망적인 차원이건 아니면 수요적인 차원이건 반등하는지 여부가 이게 2,400까지 갈지 2,500까지 갈지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변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 얘기로 넘어갔는데 앞서 반도체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네네. 삼성전자가 시장의 하방은 잡아준다. 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죠. 예. 그건 맞지만 시장에 대한 걱정거리는 환율과 중국 변수.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아마 간밤에 미국 증시가 전강후약으로 했던 게 FMC 보면서 좀 대응하자라는 심리들이 좀 있었던 그렇겠죠. 것 같아요. 네. 네,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가능성도 낮아졌다고는 하긴 하는데 이번에 그 FMC 관련해서 간밤 미국 시장처럼 우리도 좀 계속 탄력이 그 전까지는 제한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예. 이게 FOMC가 우리 그 지난 주에 나왔을 때 1%를 지지하는 거는 그렇죠. CPI, PPI 높았다는 거고 네. 0.75%를 지지하는 거는 그 기대 인플레가 내려갔다는 네, 거하고 피크아웃이다. 소비 물가가. 지표, 소비 지수가 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인플레 감안하면 그 올라간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게 하면서 원래 80% 확률로 하다가 그 페드 연준이가 블랙아웃 피리어드니까 한마디씩 하는 거죠. 네.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30% 정도 레벨을 내려갔잖아요. 근데 한 달 전에도 한 달 전에는 그 1% 오르는 그 울트라 스텝 그 스텝에 대한 가능성은 10%도 안 됐어요. 10%도 안 되게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나오면서 갑자기. 실업자 이렇게 90% 맞아요. 올라갔다가 80% 올랐다가 진정시키니까 30% 내려간 거니까 아주 엄격히 보면은 한 달 전에 대비했을 때 아직은 끝난 게 아닌 거죠. 아직 떠난 게 아닌데 사람들 왜 또 빈살만 만난다 그러니까 유가 내려가면 결국은 이게 다운 트렌드로 변화되는 것이 고착화되지 않을까, 좋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유가도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올랐죠, 어저께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헷갈리는 게 그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준이 블러든가 그 아저씨가 얘기한 것처럼 네. 이번에 75를 하든 100pp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연말에 이제는 금리 인상의 기준금리의 그것이 3.5냐 3.75냐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사람 말이 다 핵심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5냐 3.75냐면 사실은 6월 중순 수준의 주가에서 대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한국의 삼성전자는 6월 중순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더 많이 빠질 일은 없는 거고. 근데 삼성전자보다 덜 강한 회사들 많잖아요. 국내 기업 중에서. 예. 그러니까 리액션을 막 해가지고 가격 내고 할 여력이 없는 회사들은 그럼 달라진 거 없네? 6월 중순으로 봤을 때 더 좋아질 건 없는 거네? 근데 확 빠지긴 뭐하고 그럼 조금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한 5% 리스크라면 다른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리액션 스트래티지가 한 5% 이상은 약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티거나 약간 덜 빠지면 다른 거는 좀 더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2150은 좀 과하게 한 면 있지만 그 1%를 가정하고 한 건데 위에 업사이드 2500 갈 수 있는 확률은 단기적으로 그렇죠? 지금 오펙 회의에서 꺾이는 이제 8월 3일 날 이후에 잭슨홀 미팅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8월 후반 이후까지 금리 인상은 9월 달이니까 7월 말에 75냐 100pp냐 보다는 8월 초에 유가하고 오펙 회의하고 그다음에 잭슨홀 미팅까지 덜 익사이팅한 것 같지만 덜 다이나믹한 것 같지만 그때까지 가봐야 되는 건데 그때까지는 네. 장의 흐름이 2,500, 600, 600을 이렇게 뚫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만약에 테크니컬이 내리면은 한번 다시 또 2,300을 터치해 보려고 할 수도 있는데 네. 다음 주에 100bp를 기정사실화하고 네. 유가가 또 110불로 올라가는 더블 웸이 나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 가능성도 낮아요. 오케이. 수급은 일단 갇혔습니다. 그래서.
울트라 스텝이 아니고 다시 WTI 기준으로 뭐 120달러 가는 게 아니라면은 삼성전자는 뭐 자리 잡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필요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펙 플러스도 있고 조금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잭슨홀까지의 또 긴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올라와주고 자리 잡는 건 좋지만 또 여타 업종들은 또 실적 시즌에서 또 어닝 하향에 대한 우려를 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 작년 연말부터 한 6개월 넘게 똑같은 얘기를 해서 굉장히 죄송한데요. 그냥 올해 한 2월인가 3월인가 제가 어느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한국 주식 투자할 게 굳이 안 해도 되면은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근데 것이 한국에서 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굉장히 기민해야 된다. 기민해야 된다. 기민해야 한다. 그다음에 트레이딩 스킬이 있거나 현금은 계속 30% 정도는 무조건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50%고. 근데 거꾸로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한 5%,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정도로 막을 수 있는, 막는 건 안, 그러니까 참여하는 순간에 마이너스였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정도는 이제 포트폴리오나 그 현금의 비중 갖고 하는데 그래서 30%, 40% 현금이 아니고 거꾸로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입장에서도 여전히 현금은 한 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확실히 뚜렷해지는 거는 8월 말 그때까지 가보고 9월 달에 금리 인상되는 걸 어떻게 예측도 안 하고 무조건 갈 수는 없으니까 8월 말까지 한번 보는 거죠. 한 달 한 달 가는 겁니다. 근데 일단 다음 주 FOMC 이슈까지는 아니니까 오늘 하루하루는 하지 마시고 다음 달까지는 한 반반 정도 현금을 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면 리스크를 건다면 하이닉스지만 그렇지 않으면 삼성전자 정도 포트에 세워놓고 그냥 가격 전가 그다음에 이렇게 나쁜 이슈가 왔을 때 리액션 할 수 있잖아요. 가격 전가할 수 있고 환율 보고 하면 뭐가 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참 움직이진 않고 있지만 자동차주가 계속 눈에 들어오긴 해요. 안 움직여서 사실은요. 현대차, 기아차. 물론 그것도 경쟁 요인이 나중에 한 6개월 뒤에 불어나고 뭐 돈을 써가지고 해야 된다면 다 코스트 올라가지만 지금은 코스트 덜 쓰면서도 가격 올리면서도 신제품 나오면서도 환율 효과도 있고 하면은 아마 요 시기라는 게 7, 8, 9 이렇게 넘어가는 이 시기까지는 삼성전자 같은 주식 다음으로서는 대장주의 포트폴리오에서는 그때 적격이다라고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만에 하나 금리 인하가 한 75bp 하고 이번 달에 9월 달에 50bp 이하로 가고 유가가 내려가고 뭐 이런 흐름이 잘 나와서 시장 멀티플 조금은 올라간다면 결국은 그때는 그 포트폴리오에서는 2차 전지 쪽을 들어봐야 되는데 대장주가 먼저 안정을 찾을 것 같아요. 대장주라면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지만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잘 견줘서 둘 다 주가는 별로 안 좋았으니까요. 네. 그거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엿본다. 멀티플이 바뀔 수 있으니까. 2차 전지. 네네. 그거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자동차, 2차 전지, 대장주 이런 정도로서 멀티플이 안정화되는가 시장에 그걸 봐가면서 한 8월 달까지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 들고 흔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니까 반도체 소부장주 막 이렇게 하는데요. 예. 그거는 좀 반대예요. 그래요.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리액션을 한다는 거는 투자를 줄이거나 생산량을 조절한다는 얘기니까 그쪽 회사들은 그게 안정화되려면 한 분기 정도 텀을 두거나 하기 때문에 급하게 움직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시장의 진입을 고려한다면 그건 8월 이후가 될 것이고 네. 2차 전지 관련 주식에 대한 그렇죠. 관심이 높고 당분간은 좀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특히 제가 김장현 상무님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건 제일 그 먼저랄까요? 시장이 2,300 정도까지 빠질 것이라고 굉장히 용감하게 얘기를 해주셨고 삼성전자에 대한 경계 시각도 가장 먼저 좀 내비치셔서 이렇게까지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신 이유가 뭘까? 너무 튀시는데? 라고 해서 걱정을 사실 했었는데 그 예측이 다 이번에 잘 맞아서 네. 상무님의 뷰가 또 어떻게 바뀌는지도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낮습니다.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만 원 이상 도달하는 게 그냥 어렵다. 이제 그 정치적 지정학적 결단으로 종전이 나거나 유가가 한 80불 초반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돼서 싹 다 바뀌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7만 원, 네. 11만 원 갈 거예요. 근데 아마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삼성 하이닉스는 언더퍼폼할 겁니다. 다른 주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알겠습니다. 아니니까 시장 예. 먼저 간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투데이 인사이트 상상인증권의 김장열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